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종교와 권력의 유착은 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왔습니다. 최근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있는 통일교 게이트는 그 그림자의 끝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법원이 내린 한 통의 기각 결정문이었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즉 통일교가 운영하는 세계일보가 뉴스타파의 보도 영상을 내려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학자 총재가 자신을 독생녀 홀리마더라 칭하며 민주주의가 자신의 덕분이라는 주장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세계일보는 저작권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법원은 보도의 공익성과 창작성 부재를 근거로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 영상 뒤에 숨겨진 거대한 자금의 흐름과 권력의 유착입니다. 한학자 총재가 스스로 억대 횡령을 자백했음에도 검찰이 7년 동안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 그리고 검찰의 수사 기밀이 통일교 측에 실시간으로 유출되었다는 정황,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통일교의 부동산 개발 사업과 맞물려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까지.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고 위험한 통일교 게이트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자백된 범죄, 뭉개진 수사. 2018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는 기이한 고소장 하나가 접수됩니다. 고소인은 통일교, 피고소인은 국제변호사 박 모 씨였습니다. 통일교는 박 씨가 자신들의 재산 소송을 돕겠다며 거액을 챙긴 뒤 배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장 안에는 폭탄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통일교가 판사와 검사 등 법조계를 관리하기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박 씨에게 7억 7천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종교법인의 자금을 법조 로비라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박 씨가 실제로 로비를 했느냐와 상관없이 그 돈을 집행한 쪽은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자금 집행의 최종 승인자가 바로 한학자 총재였다는 사실입니다. 한 총재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긴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고액을 지급하게 되었다며 스스로 이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이 명백한 자백을 받고도 한학자 총재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약 7년 3개월이 지나는 동안 검찰은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통일교가 고소를 취소하자 기다렸다는 듯 박 씨를 불기소 처분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다시 고발에 나섰고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검찰의 이 7년의 뭉개기는 권력과의 유착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검찰 수사 기밀의 생중계. 검찰과 통일교의 유착 정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통일교 핵심 간부들의 단체 메신저 대화 내역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2017년 통일교는 한학자 총재와 갈등을 빚던 문선명 총재의 삼남 문현진, UCI 이사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맡았죠.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던 그해 11월 23일 밤 통일교 측 변호사 박 씨는 정원주 비서실장과 윤영호 사무총장이 있는 방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검사가 문현진을 소환 조사하고 출국 금지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밀 유지가 생명인 검찰의 수사 계획이 실시간으로 공유된 것입니다. 정원주 실장은 수고가 많아요라며 화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박 씨는 다시 극비입니다. 우리 세 사람만 아는 내용입니다라며 출국 금지 승인 사실을 알립니다. 다음 날에는 검찰이 문현진 씨에게 소환 통지를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보고합니다. 취재 결과 실제로 문현진 씨 측은 그 시점에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내밀한 수사 상황이 특정 종교단체의 단톡방에서 생중계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것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과연 누가 어떤 대가를 받고 국가의 기밀을 통일교에 넘겨준 것일까요? 사만-캄 우정의 다리와 건진법사. 이제 의혹의 화살은 용산 대통령실로 향합니다. 2022년 3월 대선 직후 통일교 실세 윤영호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는 정교유착의 결정적 증거로 지목됩니다. 윤영호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씨를 독대했다며 동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정체는
바로 캄보디아 한-캄 우정의 다리였습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다리 건설은 이전 정부들에서는 경제성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단 6개월 만에 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전격적으로 승인됩니다. 문자 내용을 보십시오. 건진 법사가 대통령이 11일 캄보디아에 가십니다라고 알리자 윤영호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한-캄 프로젝트에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합니다.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통일교의 한-캄 프로젝트를 위해 설계된 듯한 정황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의 민원 해결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4피스파크 개발과 50대 50의 비밀. 통일교는 왜 캄보디아의 다리 건설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건진 법사의 메시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리 공사는 차관식으로 기증하면 되고 개발은 큰 이득을 가져올 겁니다. 즉, 대한민국의 공적 자금인 ODA로 다리를 놓아주고 그 주변 부지를 통일교가 개발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른바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 통일교는 푸놈펜 메콩강변에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 본부를 세우고 부동산을 개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건의 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언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통일교 측에 부동산 개발 수익의 50%를 가져가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캄보디아에 다리를 지어주고 그로 인해 상승한 토지 가치와 개발 이익은 통일교와 캄보디아 정부가 절반씩 나눠먹는 구조. 이 기가 막힌 사업 계획의 들러리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외교부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동원되었다는 의혹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정교유착을 넘어 국가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국정농단에 해당합니다. 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현재 한학자 총재와 김건희 씨 그리고 통일교 측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영호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자백이 담긴 고소장, 수사 기밀이 담긴 문자, 대통령의 외교 행보와 일치하는 민원 내용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은 7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국가의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정부는 누구를 위해 움직였습니까? 뉴스타파의 통일교 게이트 보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교라는 탈을 쓰고 권력의 핵심부에서 사익을 챙기려 한 자들이 누구인지 그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진실을 알리는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둠 속에 가려진 진실을 햇빛 아래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